안녕하세요, 하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YD 스탑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인터뷰로 모시게 됐어요. 반가워요. 영광입니다. 하선님을 제가 2018년도인가요? 8년도에서 9년도 넘어갈 때쯤 있을 거예요. 네, 그 얼리브라는 공유 오피스에서 처음 뵀었는데 거기서 인턴 생활을 하시면서 마케팅 담당 업무를 하셨죠? 마케팅도 했지만 주로 담당을 했었던 건 그 공유 오피스의 커뮤니티 매니저였고 하선님의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마케팅 쪽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SNS에 이제 올라오는 그런 피드들은 갑자기 언제부턴가 뮤지컬이 자꾸 이렇게 그렇죠. 쭉쭉쭉 올라오더라고요. 네. 취미도 저렇게 진심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본업에서의 Y가 분명할 것이다. 현재 어떤 일을 하는 누구인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커머스 회사에서 리빙 브랜드 안에서 브랜드 마케터 일을 하고 있는 김하선이라고 하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고 싶은 건 꼭 하자라는 주의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 인생의 이제 뿌리가 될 수 있는 일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이제 누잠이라는 이제 리빙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브랜드 관리부터 시작해서 브랜드의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저번에 브랜드 커뮤니케이터라는 단어를 써주셨죠? 네, 맞아요. 마케팅이라는 그 직무 자체가 회사마다 정의하는 게 너무 다르고 뭐 SNS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고 어떤 쪽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를 하고 이렇게 다 정의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지? 그리고 내가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저는 뭐 SNS 콘텐츠 만들기 혹은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하고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싶진 않았고 그 브랜드를 성장시키기에 필요한 일들을 이제 고민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에 관심이 있어서 브랜드 커뮤니케이터라는 이제 명칭으로 정의하는 게 어울리겠다. 그걸 좀 앞으로 업으로 좀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실 제가 대학생 때 그게 가장 고민이었거든요. 너무 관심 가진 데가 많다 보니까 내가 뭐를 정말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다 였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딱 명확하게 정해서 밀고 가는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전반적인 이 흐름을 보면서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의 이 연결성을 만들어가는 이 제너레이터가 있다. 너가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보고 연결을 하는 일을 하고 싶다. 저희 팀원이 3명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3명밖에 없는데 이 브랜드를 위한 팀원이? 네. 그리고 그 3명이서 사실 지금 매출이 꽤 있는데 그거를 다 하려니 뭔가 하나를 정해두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제 이 브랜드 안에서 필요한 거를 계속 이제 나열을 해놓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 정해서 따라락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제 어떤 게 더 나한테 잘 맞고 좋아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정하기가 어려웠고 사실 그렇게 일하는 게 저한테는 지금 잘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이 재밌어요. 네. 제가 만들어간다는 느낌도 있고 꼭 스페셜리스트가 아니어도 이 모든 거를 다룰 줄 안다라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쵸. 저도 조금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에 가까운데 스페셜리스트가 되지 못할 것도 알고 사실 저는 좀 깊이 들어가다가 항상 막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나 새로운 걸 배울 때 금방금방 터득하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흐름이라던가 스페셜리스트와 소통할 때에도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것 같고 네, 전반적인 것을 바라본다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되게 많이 비슷한 부분이 맞아요. 있지 않나. 네. 그냥 한 군데가 안 풀리면 답답해서 제가 약간 끼어들고 싶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한쪽만 보고 이것만 내일만 해도 되는데 남의 일도 뭔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신경 쓰이는 거죠.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네. 성격이 있어서 네. 한몫하는 것 같아요.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하선님에게 다가왔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학생 때 콘텐츠에 정말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이런 창작물들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제가 이 콘텐츠를 보고 난 후에 나는 가슴 떨리는 게 있잖아요. 막 이걸 보고 나니까 울렁울렁하고 감동받고 뭐 화도 나고 어쩔 때는 막 슬프고 이런 감정의 요동이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노트북이란 영화 전 최근에 처음 봤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뭐 로맨스 영화 뭐 다를 바가 있을까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스포니까 말은 하지 않겠지만 네. 이제 결말을 보고 나서 여운이 굉장히 크게 남는 거죠.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된다거나 이제 그런 제가 감정의 동요를 받는다라는 이 과정이 저한테는 신기했던 거죠. 나도 누군가의 감정에 혹은 이제 행동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좀 생각이 변화하게 된 그 시점이 궁금한데 포인트나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이제 무대 연출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 연출 쪽이 유명해지기까지가 너무 어렵고 그 과정이 너무 배고픈 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과 제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전 굵고 싶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로 돈이 될 만한 걸 하고 싶었고 제가 밥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콘텐츠를 만드는 건 재능의 영역도 있는 것 같다. 약간 본투비 영화를 잘 만드는 거, 네. 이제 뭐 기획력,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예술에 온몸을 담을 자신은 없다. 근데 다만 제가 자신이 있었던 건 뭐 다른 사람들이 제 주변 상황들에서 흐름을 잘 읽고 이 사람들을 이제 설득시키고 하는 것들에 좀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니 마케팅의 그런 영역과 잘 어울린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이 제품의 포인트를 이제 이 제품 몰랐던 다른 사람에게 너 이거 필요하지 않았어? 이거 이런 점 너랑 너무 딱 맞을 것 같아. 어때? 했을 때 괜찮은데? 사볼까? 라고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저는 좀 재밌다고 느꼈던 거죠. 초등학생 때는 이제 만화 같은 거 스토리를 구상하는 걸 제가 좋아했어요. 뭐 만화도 그리고 소설도 쓰고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게 취미였었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 때는 이제 짧은 영상 같은 거 그때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유튜브 말고 UCC UCC 클립. 맞아. UCC를 만들었었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학생 때 학예회나 막 이런 데 무대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거 연출을 좀 하는 사람을 구할 때 이제 제가 막 들고 한다던가 어쨌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잘하는 건 아니겠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지천에 널렸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대학 전공은 뭐였어요? 대학 전공은 문화경영학과로 들어갔는데 현재는 문화콘텐츠 문화경영학과로 이제 문화콘텐츠학과와 이제 합쳐졌고 문화경영학과 콘텐츠적인 요소와 그것을 접목시킬 만한 전공을 찾아서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면? 맞아요. 원래는 문화콘텐츠학과를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옆에 문화경영학과라는 게 같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 오히려 그 문화 콘텐츠라는 이 산업을 어떻게 마케팅할 수 있는가 혹은 문화적으로 마케팅에 어떻게 그 방법을 접목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곳이었는데 그냥 콘텐츠를 만드는 것보다 그럼 난 이쪽이 맞겠네 비즈니스 쪽이 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을 갔고 실제로 만족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학과도 막 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쨌든 나한테 바로 좀 진로에 도움이 되든 하고 싶은 쪽이든 그런 걸 바탕으로 가고 싶어서 4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서 이런 직업도 있네? 나도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상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이제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로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던 거죠.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절에 내가 콘텐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일 엄청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어떤 작품을 봤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항상 늦게 퇴근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옷가게를 하세요. 어머니가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드라마 하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밥 먹고 그랬거든요. 밤 10시에.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와 되게 친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드라마를 재밌게 봤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항상 그 시절에는 뭐 허준, 뭐 대장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밌었죠. 다양한 드라마가 전성기였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9시, 10시만 되면 TV 안방에서 TV에 앉아가지고 귤 까먹고 밥 먹으면서 드라마 보는 그런 경험들이 기억에 남거든요. 하선님은 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 어떤 관심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렇게 시작되었는지 좀 궁금해요. 거슬러 가보면 제가 유치원 때부터 미술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거의 거진 10년 정도 오, 배웠었거든요, 미술을. 근데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좀 독특했어요. 네. 뭐 입시 미술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그냥 아이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시켜줘야 된다 파이셨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발레나 이런 오케스트라나 공연들을 진짜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뮤지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제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봤었던 것들이 있어요, 아직도.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까먹고 있다가 중고등학생 때 내가 왜 그렇게 이제 콘텐츠에 좀 관심 많았지, 뭘 좋아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저를 이제 데리고 많이 보여주셨던 게 전시도 되게 많이 다녔었고 좀 영향이 크지 않았나. 되게 어린 시절부터 그런 문화생활을 많이 했던 거네요. 맞아요. 제가 정읍 살았는데 근데도 서울로 그러니까요. 자주 갔었고 부모님도 많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막 TV 앞에 앉아서 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전 그때 당시 MP4 아, MP4에서 이제 다 이제 드라마도 넣고 담아놓고. 영화 넣고 애니메이션 아. 넣고 다 이제 보는 거죠. TV는 뭔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요. 그래도 화면이 넓으니까. 집에서 TV를 잘 안 봤어요. 그래요? 오히려? 왜냐면 제가 보는 거랑 부모님 보는 거랑 다르니까. 아하. 저는 이제 나중에 혼자서 방에서 이렇게 보고. 뭐랄까. 제가 늦게 봤어요, 항상. 네. 다 나오면 봤거든요. 전 뭐라고 하시면서. 맨날 이제. 끊기는 게 싫어서. 매주 수목 드라마 22번밖에 안 보는 게 네. 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럼 안 보겠다. 다 끝나면 보겠다. 하고 이제 몰아서 보고. 근데 그게 또 기다리는 재미도 있는데. 저 없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몰아봐야 돼요. 그러시구나. 취미 활동으로 뮤지컬을 하시잖아요. 네. 네, 취미를 그렇게 SNS에 진심 가득 담아가지고 올릴 수 있었던 게 진짜 저는 뭔가 그 본업으로 전향하시려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사실 버킷이었죠. 내가 직업적으로는 돈이 중요하니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걸 접목시킨 마케팅이라는 영역을 갖지만 그래도 내가 창작에 대한 욕구는 있었어서 언젠가는 꼭 한번 그쪽을 해야지. 내가 학생 때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서 올리지 않는 이상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꿈. 올린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올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올린다라는 모델을 거는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연출하고 기획을 한다는 표현이에요. 연출이든 배우든 뭐든. 극을 이제 오픈하는 걸 열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연스럽게. 저도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버킷으로 갖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이거를 다시 실천하자라고 결심하게 됐는지. 제가 뮤지컬을 시작하게 된 건 제가 입사 초에 제 지인이 뮤지컬 빨래에 올리는 걸 봤어요. 제가 아는 언니가. 그걸 보고 직장인도 할 수 있었잖아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선택지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 선택지가 머릿속에 있고 이제 그 후에 취업을 하고 적응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약간 여유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유 있어도 되나? 네. 또 제가 쉬면은 불안하거든요. 취미라도 해보자.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동호회 소매 어플만 봤죠.
근데 봤는데 운동 그래 나 이제 다이어트도 해야지 하면서 등산도 가보고 막 러닝 이제 크루도 가보고 했는데 재미없어요. 저한테 이제 의미가 있는 걸 찾고 싶었는데 돌리다가 뮤지컬 동호회가 딱 뜬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 그 언니도 올렸는데 나도 할 수 있나? 해볼까? 라고 생각이 든 거죠. 진짜 사실 진짜 무서웠어요. 노래도 잘 못했고 네. 그냥 한번 해보지 뭐 라는 생각으로 일단 갔었던 거. 근데 초반에도 너무 제가 이 분위기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무대가. 아니요, 사람들이 NFP예요, NFP. 네. 다 이제 막 텐션 막 오르고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번 그걸 그렇게 해서 올렸어요. 올리고 나니까 그 무대에서 나오는 제가 다른 역할이 돼서 노래도 하고 뭔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표현한다라는 것 자체가 카타르시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진짜. 그래서 제대로 올려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쯤에 같이 이제 그걸 올렸던 언니 한 명이 내가 렌트라는 그걸 지금 열고 싶은데 따로 동아리 만들어서 할래? 한 거죠. 그래서 할래 하고 이제 끝날 즈음에 같이 들어가서 그 극은 정말 직장인들끼리만 정말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만들어가는 쪽에 제가 들어갔고 완성도 높은 극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제가 참여한 거죠, 배우로서. 이제 그렇게 한번 올리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요. 더 생기죠. 네. 하지만 이제 시간적이나 돈적이나 그런 것도 있어서 지금은 이제 스텝으로만 남아있지만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 이 뮤지컬이라는 극을 취미로 가져가는 게 제가 이제 콘텐츠 쪽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뭔가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충족이 되는 것 같다. 그런 걸 좀 느낀 거죠. 사사님이 좀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있나요? 장기적으로는 저만의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못 찾았어요, 아직. 너무 많아서. 하나의 길을 잡고 갈 수 있는 뭔가는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뭐 그게 산업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좀 찾는 과정에 있다고 저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 같고 그걸 찾는 게 일단 단기 목표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제 눈앞에 있는 거에 집중하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항상 이렇게 막연한 먼 미래를 생각하면 전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눈앞에 있는 걸 놓친 적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라는 것들을 좀 회고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단순하게는 그냥 재밌어서예요. 재미있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뭔가를 연결을 하는데 재미를 좀 많이 느껴요. 사람과 사람이든 아니면 이제 제품과 사람이든 그게 제가 마케팅을 할 때 좀 계속 재밌게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연결을 함으로써 좀 더 이 사람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이제 그로 인해서 좀 세상이 좀 이롭게 되는 일을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시카고라는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앙상블이랑 배우들의 의상을 다 레퍼런스 찾아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이 비주얼을 좀 보는 거죠. 소품이랑. 재밌다. 재밌어요. 영업 당한 것 같아. 그치.